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7월 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8일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지난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뒤 한국 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일련의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NHK는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의 적절한 원자재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며 한국 측으로부터 개선 움직임이 없으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고 규제 강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과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가 5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8일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한 48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이전 최대치인 지난해 상반기 48조 3천억 원보다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융업계는 회사채 발행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경기 부진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들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 701조 2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 말 638조 8천억 원보다 62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이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행 보험료율 9%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 정점을 찍은 이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자문단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각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7%로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모두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대기 수요가 가세하면서 송파와 강남 등 강남권 재건축 집값이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고 영향력이 비강남권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택시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승차 공유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쯤 택시 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될 종합대책의 핵심은 택시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승차 공유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택시업계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모빌리티 업계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부 발표에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가성비 폰 갤럭시 M20의 공식 출시에 앞서 8일부터 7일간 패션 전문 온라인 스토어 무신사에서 사전 판매를 진행합니다. 갤럭시 M20은 온라인 전용 자급제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22만 원, 색상은 차콜 블랙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M20은 6.3인치 물방울 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와 후면 듀얼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중저가 폰 라인업을 다듬으며 갤럭시 M 시리즈를 발표하고 앞서 2월 인도에서 먼저 선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 제품 수출 트레이딩 자회사인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친환경 선박 연료로 각광받는 저유황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KTI는 8일 해상 플랜트 규모를 현재 하루 평균 2만 3천 배럴에서 내년에 9만 배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해상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량 허용 기준을 현재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상 블렌딩은 초대형 유조선을 바다 위에 띄워놓고 중유에 황 함량이 적은 경유 등을 섞어 저유황 중유로 만든 뒤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6일 스위스 해운선사인 MSC로부터 수주한 2만 3천 TU급 컨테이너선 6척 가운데 첫 번째 선박을 6일 성공적으로 출항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길이 400m, 폭 61.5m, 높이 33.2m로 20피트 컨테이너 2만 3,756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 가운데 가장 큰 선박으로 실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2만 3,756개를 나란히 세울 경우 그 길이가 무려 145km에 달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예인 수조 등 각종 시험 설비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토대로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를 주도해 왔다며 올해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2만 T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적극 공략해 메가 컨테이너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